장수방을 유치장에 넣은 후 순경들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 눈치다. 고팠던 배가 감쪽같이 다 나았다. 머릿속에는 상황을 어찌 해결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생각할수록 막연하기만 하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방을 머리 밑에 넣고 시멘트 바닥에 등을 붙여보니 한기가 뼛속까지 전해와 할 수 없이 도로 일어나 앉아서 눈을 감은 채 그저 운명에 맡기기로 체념을 하는 사이 시장기와 한기가 겹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요란하게 불러대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창살 밖을 보니 아까 전의 순경 하나가 유치장 열쇠를 열면서 나오라고 한다. 그리고는 취조를 한다. 본 적은 어디며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반복해서 묻고는 쉬는 보증을 할 사람이 와야 나갈 수 있어. 함창 지서에 연락해 놓을 테니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아무도 안 오면 도로 넘길 것이오. 하고는 도로 유치장으로 장수방을 밀어넣는다. 여보시오. 내가 죄진 사람도 아닌데 밥이라도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오, 순경날이. 슬며시 화가 치민 장수방이 순경날이라고 빗대 부른다. 자물쇠를 잠그고 돌아서던 순경이 도로 돌아서더니 이봐, 신분증 없으면 그것도 죄야. 죄, 어? 뭘 알고 얘기해. 하고는 그냥 가버린다. 함창 지서에 연락을 한다는 것은 태봉에 연락하여 누군가 김천까지 와서 자신을 신분 보장을 한 후에 자신이 유치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종가에서 누가 김천까지 자신을 찾아올 것인가? 소양이는 아니고 태섭이가 머슴 찾으러 김천까지 올 위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안방마님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우선은 허기부터 해결해야 하겠기에 미칠 것 없다는 배짱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난동을 피운 후에야 겨우 사식을 먹게 되었다. 눈을 감고 먹은 음식이 흘러내려가는 뱃속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긴 장수방은 별 수 없이 최송철에게 신세를 져야 하나 하고 내키지 않는 생각까지 이르렀지만 며칠 전에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하고 뭔가 밟지 못한 것이 떠올라 짐이 되기는 싫다고 마음먹고 혹시라도 태봉에서 내일까지 무슨 연락이라도 오면 되겠지 하고 체념한 채 춥고 고달픈 밤을 보낸다. 그러나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도 아무 소식이 없다. 유치장 속에서 혼자만 마음이 닳고 있지 같이 있는 몇몇의 잡범들은 세상에 둘도 없이 편하게만 보인다. 한편 태섭의 종가에 자전거를 탄 순경이 연락을 한 것은 이튿날 늦은 아침나절이나 되어서다. 뭐라고? 장수방이 김천 유치장에 있다고? 서울 간다 쿠두만 김천에는 와? 태섭이 대청에 선 채로 마당에 있는 태광에게 묻지만 태광인들 알 리가 없다. 내는 압니까? 와 그 있는지. 아무튼 도민증이 없다고 붙들린 모양입니다. 신원 보정을 서야 나온다 안 갑니까? 어쩔랍니까? 니가 좀 갔다 오든가? 태섭의 말에 태광이 눈을 크게 뜨고 지가 예? 아이고 참, 그 먼 길을 머슴 하나 데리고 오라고 가란 말입니까? 아이고 형님, 어쩌다가 상전 하나 더 모시게 되십니다. 하고 혀를 끌끌 차대며 못마땅한 얼굴을 해대다가 형님은 무슨 장관이다, 도지사다, 시장이다. 그래 같이 댕기면서 돈도 뭉태기로 갖다 바치더만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합니까? 하고 역정을 내자 문득 태섭도 김천까지 가지 않고 장수방 건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난 후 옷을 차려입고 느긋하게 자전거를 타고 함창 지서로 향한 태섭의 시간은 늦은 저녁이 다 돼서다. 유치장 속에서 오후가 돼도 아무 연락이 없자 이제 곧 대구로 이송될 것이라는 순경의 말을 들은 장수방은 속이 불편하다. 장수방답지는 않지만 타들어간다.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여보시오, 순경 나으리 하며 비아냥거리듯 부른다. 이 사람이 어째 말끝마다 나으리라 카노? 눈치 빠른 순경 하나가 눈을 부라리며 삐딱하게 장수방을 쳐다본다. 신원보증만 서면
내가 나갈 수 있다 했잖소? 그런데 순경은 이제 아예 반말이다. 그럼 부탁이 하나 있소이다. 신원보증을 할 사람이 있으니 전화 한 통만 해주시오. 뭐? 어제 당신 거주지 지서에 전화 한 통 했으이. 그걸로 된기라. 여가 뭐 우체국인 줄 아나? 하며 눈을 꽈 장서방을 본 후 등을 돌린다. 그럼 감찰실장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봐 주시오. 하는 장서방의 말에 순경은 멈칫하며 돌아선다. 지금 니 뭐라 캤노? 뭐? 이 사람이 지금 놀리나? 한다. 예, 서울 본청에 있는 감찰실장 최송철한테 전화하면 내 신원보증을 설 거요. 이름까지 분명하게 입에 올리고 농담처럼 말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에 순경들은 수근수근 하다가 그중 주임 정도로 보이는 자가 오더니 그 말이 농담이거나 거짓이모 갱치는 거 아나? 하며 다짐을 한다. 내가 바쁘신 나으리들한테 왜 농을 하겠소? 최송철이한테 내 이름이 장지우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만 넣어주시오. 일부러 감찰실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수식 없이 최송철이라 부르는 장서방의 말에 주임쯤 되는 자는 뒤를 쭈뼛거리며 돌아보더니 전화기를 붙들고 손잡이를 돌려대며 큰 소리로 교환에게 말한다. 한편 함창지서에서 지서장과 마주한 태습이 자초지종을 말하고 그 먼 곳까지 가기가 불편하니 지서장이 전화로 신원을 확인시켜 보내주도록 부탁을 하였다. 지서장은 그래도 인근의 유지가 하는 부탁이라 흔쾌히 수락하고 앉은 자리에서 김천경찰서로 전화를 넣는다. 예, 여기 김천경찰서입니다. 장지우라는 사람이 감찰실장을 찾고 있습니다. 예, 예. 뭐라고 주고받는 말을 유치장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장서방은 그저 송철이가 사무실에 있기만 기대한다.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주임처럼 보이는 자가 순경들어 장서방을 불러오라 시킨다. 장서방이 줄줄이 붙어있는 사무책상 앞으로 가자 주임 같은 자는 경직되어 있는 태도로 전화기를 장서방에게 건네준다. 장서방은 속으로 다행히도 송철이가 사무실에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목청을 다듬은 후 여보시오 하고 부르자 야 이놈아 누가 내 이름 팔고 다니라 했나? 하며 전화기 저쪽 끝에서 송철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번에 너 얼굴을 보니 저승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더라. 자리도 좋고 돈도 좋지만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하며 헤어질 때 당부하지 못한 진정의 안부로 답한다. 안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내 놈이 콩밥을 먹는구나. 암튼 내가 가기 전까지는 쥐 죽은 듯이 살아라잉. 당부한다. 순경 바꿔라. 바쁘다. 장서방은 씩 웃기만 할 뿐 마지막 말은 나누지도 않고 전화기를 주임 같은 자에게 전해주자 직립 자세로 목청 크게 전화를 받더니 그저 예, 예 복창한다. 그리고는 장서방은 깜깜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보따리 2개를 들고 경찰서를 나섰는데 그리고 잠시 후 함창에서 김천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왔다. 장지우? 그 사람 좀 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함창 지서장은 영문도 없이 묻는 질문에 뭐를 말입니까? 하자 김천 쪽에서 와 당신 부락에 빽이 막 근사한 사람이 삽디다잉. 당신들 그 사람만 잘 구슬려도 한몫하겠던데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도 태섭을 앞에 둔 지서장은 한참이나 전화기에 귀를 대고 들으면서 점점 눈이 커지고 있었다. 한참 후에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더니 태섭을 보고 회장님 종가에 머슴을 산다는 그 장지우라는 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고 묻는다. 태섭은 순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왜 그러시오? 올 봄에 왔는데 근데 와요.
하고 다그치자 지사장은 조용히 태섭의 눈을 보며 그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만요. 지금 김천 경찰서에서 들었는데 석방은 됐답니다. 근데 쉬는 보정을 누가 섰냐 하면 본청에 있는 감찰실장이 섰다 안 갑니까? 참. 태섭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김천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마누라가 장서방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것을 일순간에 다 알아본 것처럼 마음이 놓인다. 경찰청 본부의 감찰실장이라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실장과 막역한 친구 사이라면 무슨 불온한 자가 또 범법자가 아님이 확실하다. 그런데 왜 그런 자가 자기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거참 하고 자전거를 밟으며 태섭은 장서방이 예사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0월 상달이 하늘 높이 걸려있다. 자전거에서 나오는 불빛보다 달빛이 더 밝아서 길이 시원하다. 밤길에 기차며 버스가 끊겨버려 장서방은 할 수 없이 여관을 찾아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일찍 떠나 태봉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때였다. 대문을 들어서며 대돌 위를 보니 태섭의 신발이 보인다. 그리고 전기에서 서성거리는 소양이도 보인다. 비록 내 집 식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낯익은 얼굴이 반가워 장서방은 미처 자신을 보지 못한 소양을 크게 부른다. 소양아, 내다. 전기에서 고개를 휙 돌리며 소리나는 쪽을 보던 소양이 활짝 웃는 얼굴로 전기 문턱을 넘는데 무거운 몸이 여실하다. 기우뚱거리는 오리처럼 양손을 허리에 대고 마당으로 내려서는 소양은 장서방에게 생긴 일은 전혀 모른 채 그저 반갑기만 하다. 오십니까? 점심 안 잡쌌지에? 마침 지금 점심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하며 돌아서는 소양에게 장서방은 들고 온 보따리 하나를 불쑥 내민다. 자, 이거 너 거다. 하자 소양이 뭔데 얘? 하며 보따리를 가슴팍에 안자 코끝에 전해지는 어물 냄새가 가득해 장서방을 보는 눈이 크게 떠진다. 장서방은 아주 작은 소리로 내가 삼천포에 다녀왔다. 너희 엄마가 주신 거고 그 안에 너 동생 숙향이가 준 것도 들어있다. 한다. 입이 한박꽃같이 벌어진 소양은 대청 위를 한번 헐깃 보더니 다짜고짜 장서방의 소매를 잡아 끌며 전기 쪽으로 가려는데 좀 전에 장서방의 목소리를 들었던 걷는 방의 태섭이 문을 열어젖히며 헛기침을 한다. 자네 왔는가? 내 좀 보세. 하며 장서방의 소매를 붙들고 있는 소양과 눈이 마주친다. 소양은 당황하여 얼굴이 금세 홍당무같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무색한 장서방도 손을 놓고 옷을 툭툭 털어낸다. 안 그래도 인사드리려고 하던 참입니다. 하고 대청으로 온다. 태섭은 비록 장서방이 자신보다 그저 한두 살 아래의 사내지만 단 한 번도 소양이에게 정답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곱잖게 본 적이 없는데 막상 오늘 눈으로 보니 괜히 마음속에 대꼬챙이가 솟아오르는 듯하다. 하지만 어제 지서에서 들은 말과 그동안의 장서방의 됨됨이를 생각하면 남의 여자를 마음속에라도 품을 놈은 아니겠거니 하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장서방의 얼굴을 보며 다리를 꼬고 바로 앉는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딱히 고할 일도 없고 또 김천에서 석방이 된 것도 종가에서 힘쓴 일이 아니기에 입 밖에 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서를 통해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해 본다. 자네 출타한 동안 태광이 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자네가 제시한 그 일들을 전했소. 뭐 저그들한테 손해되는 일이 아니니까 다 좋아하지만 자네가 맹심하고 진행할 거는 달란답고 다 주지 말고 용도나 양을 잘 확인하라는 말일세. 특히나 뭐 노름이나 기집질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놈은 아예 알곡 하나도 주지 말고 돈도 한 푼도 주지 말아야 된대.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겨울을 날 수 있는 방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말에 장서방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고,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하고 분명히 다짐받고 또 지출을 한 후에는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그 송아지 말인데 정말로 탈 없겠나? 그렇게 묻는 태습의 내심은 돈 걱정 때문이다. 소작꾼들 모두 송아지를 원할 테고 그 많은 소를 사들이자면 자금이 보통 지출되지 않을 텐데 지난번 최시중이 내놓겠다고 한 100만 원을 맞추어 주느라고 이미 금융조합에 빚이 늘어난 상황이다. 물론 키울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꼭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사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니 어렵더라도 그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키울 여력이야 뭐 다 있다 할 끼고 또 뭐 동네에 행패이 나은 사람이 어디 있노? 말하는 태습은 사뭇 부정적이다. 장서방은 태습의 속내를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한다. 종가의 일입니다. 또 종가의 돈이고요. 저는 그저 소작꾼들에게 힘든 겨울을 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결정은 종가에서 하셔야지요. 아, 태광이가 그 자리에서 덥석 말을 내놔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하며 혀를 찬다. 장서방은 더 보탤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방바닥의 잿더리 위에 놓인 담배꽁초를 보니 반쯤 태운 담배가 수북하다. 돈 있는 자들은 담배도 건성으로 피우는구나 하는데 태습이 어제 김천에 전화를 했디만 자네가 방금 나갔다고 쿠대. 암튼 뭐 별일 없이 왔으이 됐네 한다. 자신이 장서방의 수감을 전혀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정도로 그리고 자네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만 모른 척한다는 정도로 태습은 말한다. 아, 예. 괜히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별일 아니라서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서방도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고자 쉽게 말한다. 크고 또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하던 태습이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이어간다. 겨울에 무슨 뭐 바쁘거나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는 말인데 자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내년 봄에 있는 선거가 이제 코앞 아이가. 자네도 나름대로 이 근처에 머문 지가 상당히 됐지? 그라이 집안일이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선거운동 좀 하게.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하겠네 한다. 장서방의 얼굴을 쳐다보는 태습은 감찰실장과 친구 정도인 사이라면 선거에 제법 써먹을 용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들은 장서방은 한숨이 나온다. 송철에게서 들은 바로는 선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허공에 돈을 뿌려대는 태습이 안타깝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말할 내용도 아닌 듯 싶어. 위력 하나마 도움이 된다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고 만다. 차리다 만 점심상은 뒷전으로 하고 소양한 장서방이 준 보따리를 풀어 헤쳐보니 말린 건어물이 가지가지다. 꼬리하게 풍겨나오는 냄새에 눈을 감고 음미하자니 삼천포 바닷바람이 귓전을 스치고 파도소리가 절벅거리며 꼬들꼬들하게 익은 생선을 손으로 쭉쭉 찢어주던 엄마가 눈에 선하다. 문득 장서방이 한 말이 생각나서 보따리를 이리저리 헤집어 보니 한쪽 귀퉁이에 종이에 쌓인 것이 있다. 역강이다. 분명히 숙향이가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것이지만 돈이 없어 그저 남이 먹는 것만 보고 침을 흘리던 기억이 난다. 종이를 벗기고 한 입 덥석 물어 오물거려 본다. 달다. 그리고 녹아내린다. 마치 봄 햇살에 내민 겨울 얼굴같이 서걱거리지만 입속에서 풀어져 버린다. 맛있나?
장서방의 웃는 얼굴을 놀라서 쳐다보는 소양은 개면쩍은 표정으로 숙향이를 봤지 예? 하면서 무거운 몸을 부뚜막에서 일으킨다. 그래, 이름이 숙향이라 하더라. 너 바로 미치지? 예, 걔는 이쁩니다. 지보다도. 그렇지 예? 하며 웃는다. 장서방은 그렇게 묻는 소양이 세파에 시달리느라 예쁨도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구나 하고 다시 한번 소양을 본다. 너희 집 식구들은 다 이쁜 모양이다. 그건 그렇고 내가 아침도 안 먹고 오느라 배가 고프네 하고 전기를 휘둘러 보자 소양이 화들짝 놀라며 마심도 지도 무슨 정신을 이렇게 놓고 있는지 점심 차리다가 말고 하면서 몸을 빨리 움직이려 하지만 눈에 띄게 굼뜨다.